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그러니까 전농이 발표한 6대 요구안,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몇 가지 정책 고쳐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 농업정책의 판 자체를 바꾸자, 이런 농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라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손에는 바로 이 요구안 문서가 있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요구 목록이라기보다는 현재 농업 정책과 또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농민사회의 어떤 깊은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요구안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금 뭘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왜 원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농업 현안의 본질에 다가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요구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 정책 비편을 넘어서 국가 농정의 기본 방향, 그 철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양곡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확기 쌀값 보장. 내용을 보니까 쌀은 계속 수입하면서 농민들한테만 생산 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 TRQ, 저율관세 할당으로 들어오는 의무 수입쌀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좀 미루는 조건이었는데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거든요. 관세화가 됐는데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농은 이 부분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하는 쌀은 우리가 먹는 밥쌀용보다는 원조용이나 사료용 이런 식으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시장에 풀거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할인 판매를 지원하잖아요. 네, 물가 잡는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전농 입장은 그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값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걸 멈춰라. 이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정부 개입이 오히려 가격을 누른다는 시각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쌀 소비량 통계. 이거 현실화하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기존 방식 말고 다른 계산법을 쓰자고요. 네. 그 지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통계청 방식이 실제 소비량을 좀 제대로 반영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데요. 그래서 서울대 문정훈 교수님이 예전에 제안했던 계산법을 인용했어요. 어떤 방식인데요? 뭐냐면 총 생산량 더하기 총 수입량, 여기서 재고량이랑 공공비축 및 수매량을 뺀 값. 이걸 전체 인구수로 나누자는 합니다. 이게 실제 1인당 소비량이 더 가깝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재고나 비축미를 빼야 진짜 소비량이 나온다. 네.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못 보여주면 그걸 바탕으로 만든 정책도 당연히 좀 방향이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구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쌀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는 농산물 공정 가격 및 농민 소득 보장. 이건 좀 더 넓은 범위네요. 맞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 전반에 대한 가격이랑 소득 보장 문제인데요. 여기서 농산물 공정 가격제라는 걸 도입하자고 합니다. 공정 가격제요? 그건 어떤 개념이죠? 이게 단순히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생활임금 같은 개념이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라는 것도 시행하자고 하는데요. 공공수급제? 이건 주요 농산물 예상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국가가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급식이나 비축용으로 쓰는 거죠. 미리 사서 수급 조절을 한다. 그렇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걸 좀 선제적으로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네. 또 필수 농자재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도 있네요. 네. 요즘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 농자재 구입 부담을 좀 덜어달라, 직접 지원해달라는 거고요. 또 농촌 소멸 위기가 심각하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이걸 주민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시범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아예 본 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달라, 이런 절박한 목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에 깔려 있는 거죠.
앞선 쌀값 문제랑도 짝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요구 보겠습니다.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 중단. 이건 수입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의 제기군요. 네, TRQ나 할당관세 같은 제도가 명분은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이지만 이게 발동 기준이나 물량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불투명하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나 절차를 좀 강화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준 강화랑 투명성 확보군요.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서서 검역 주권 지켜라, CPTPP 가입 시도 중단하라 이런 요구도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검역 주권 사수나 추가 개방 저지 그리고 CPTP 가입 반대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어떤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우리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부분입니다.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농업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도 중요한 정책 목표잖아요. TRQ나 할당관세 발동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정책 목표 간의 균형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전농의 요구는 그동안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민들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농가 희생이 좀 당연하게 여겨져 온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균형이 좀 안 맞았다. 네. 그리고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게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잖아요. 그럼 농민들도 미리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구로 넘어가 보죠. 기후재난 국가 책임 강화 및 근본 대책 수립. 이건 정말 요즘 시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가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재난 수준이니까요. 농업 분야는 특히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요. 핵심은 민간 보험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만들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민간보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해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대목은요. 전체 농가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1.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들이 있거든요. 네, 영세농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조차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의도죠. 와, 1.5헥타르 미만은 보편적으로 보상하자. 이건 상당히 좀 파격적인데요. 네, 기존 보험 체계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이것 외에도 재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농민 참여를 보장하라. 또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런 요구들도 있고요.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계획. 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많습니다. 가입 대상 품목이나 지역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피해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이것도 개선하고 또 불가항력적의 재해 때문에 보험료가 막 오르는 건 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 논의할 때 농민들 목소리 좀 제대로 듣고 참여시켜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결국 기후재난은 더 이상 운 나쁜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국가 책임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요구입니다. 농촌 수탈 중단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이건 농촌 공간과 자원에 대한 이야기네요. 특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가 눈에 띕니다. 네, 대규모 송변전 시설, 그러니까 전기를 멀리 보내는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고 농지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라는 요구입니다.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하는군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쓰자. 그렇죠. 대규모 송변전 시설이 들어서면 농촌 경관도 해치고 또 공동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 방식이 농촌 현실과 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이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식량 생산의 기반인 좋은 농지를 태양광 패널이 덮어버리고 결국 농민들을 그 땅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식량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네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청년 농민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네요. 네, 현재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너무 스마트팜이나 특정 전략작물 재배같이 정부가 정해놓은 틀에 좀 청년들을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청년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농협과 농촌에 들어와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포괄적인 지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거나 농지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인 기반 마련, 그리고 선배 농민과의 멘토링이나 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같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단순히 돈이나 기술 지원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 폐쇄적이거나 좀 가부장적인 농촌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조성까지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농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 농민 정책이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요구입니다. 이건 앞선 요구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의 파면과 일부 관료들의 교체, 그리고 기존의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농은 현 장관의 파면과 특정 관료들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그 인사에 대한 아주 강한 불신과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주장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이 요구는 단순히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요. 앞서 저희가 쭉 살펴본 그 5가지 요구들을 관통하는 더 큰 목표,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완전히 철폐하고 현장 농민 중심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요구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전농은 현 농정을 내란 농정이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인적 청산과 정책 노선의 근본적인 변경 없이는 농정의 대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농정이라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전농의 6대 요구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국 농업이 지금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네, 쌀값 문제에서 시작해서 농산물 가격, 소득 보장, 또 수입 정책, 기후재난 대응, 농촌의 지속 가능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정 철학 자체의 전면적인 전환 요구까지 정말 그 범위가 넓고 또 근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요구안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단순히 농업계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의 식량 주권 문제, 또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 요구들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나요? 혹은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셨는지요?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